이번 시간에는 대손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라는 거는 이제 그닥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조금만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빈도도 높진 않은데 일반 분기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결산에서는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결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기 때는 그닥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손 어떨 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이라는 것,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신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잘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갚는 사람들도 있죠. 안 갚아요. 그쵸? 뭐 달라 그러면은 뭐 나중에 줄게. 뭐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준다고. 이러면서 괜히 역으로 승질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쵸?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좀 더 크겠죠. 항상 돈 거래가 오고 가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겠죠. 그러면은 작년에도 못 받은 돈이 있고 재작년에도 못 받은 돈이 있고 그 작년에도 못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균치를 내보면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는 못 받는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죠? 정확하긴 않지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못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맞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다 받으면야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 설정을 해놓는 걸 대손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설정을 언제 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산, 즉 12월 31일 날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날 그럼 12월 31일 날 내가 만약에 설정을 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손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정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발생을 한 게 아니고 설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날 10만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차변에 대손 상각 B, 이게 원래 대손이 발생했을 발음이 좀 셌네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대손 상각 B라고 씁니다. 근데 아직 발생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이 충당금이 충전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충전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충당금 충전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럼 내가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충전해 놓은 금액 얼마죠? 10만원이죠. 그럼 10만원에 충전된 금액이 있어요. 요거를 기본 전제로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7만원의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대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충전해 놓은 금액 얼마예요? 10만원이 있어요. 근데 7만원이 못 받게 됐대. 그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자, 10만원 중에 7만원을 차변으로 내립니다.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 대변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7만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대손이 한 번만 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이 더 났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자, 6월 1일 날 대손이 또 난 거야. 5만원의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얼마 남았죠? 3만원이 남아있어. 3만원. 3만원 남아있다고 그냥 손에 안 칠 순 없겠죠. 일단 합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 근데 모자라는 거 2만원 있죠. 요거를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여기 위에 설정했던 거 있죠. 여기 대손 상각비 설정했던 거를 그대로 내려서 씁니다. 충전해 놓은 금액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대손 충당금을 써줍니다. 근데 충전해 놓은 금액이 없다 라고 할 때는 대손 상각 B를 써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만원짜리 다 못 받게 된 거 대변에 외상매출금 보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대손충당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설정된 게 모자란다 라고 하면 대손충당금 쓰고 나머지 모자란 거 대손상각 B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대손까지만 나왔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 몇 번 시험에도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문제에서 대손이 아닌 부도가 났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요새 들어서 조금 나오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써놨습니다. 근데 개정 과목 자체도 어렵고 좀 생소하죠. 그래서 아마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하라 라고 하면 문제 밑에 이걸로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1번 문제. 매출처 대연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지금 부도라는 말과 대손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했어요. 나중 가던 배우겠지만 부도가 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대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보다는 대손이 더 뒤에 처리겠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도 처리가 아니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을 쓰려면 대손이라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부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으니까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대손 처리를 해야겠죠. 내가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 200만원. 근데 충당금이 50만원 밖에 없대요. 자, 그럼 일단 대손 충당금 50만원 써줍니다.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150만원이 모자라죠. 모자라는 거 대손상각 B를 써줍니다. 외상매출금이 200만원 다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6,000원이 남아있다 라고 했죠. 일단 100만원짜리를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 보내야겠죠. 근데 잔액이 66,000원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차변에 66,000원 쓰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대손상각 B 93만 4천원 써주셔야겠죠. 다음요. 거래처의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온 2,2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부도어음과 수표 개정으로 대체하였다라고 나와요. 자, 이 문제 대손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부도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어음과 수표 개정으로 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요. 그렇죠? 만약에 부도라고 나왔는데 무슨 개정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우리는 필기 시험이 아니죠. 컴퓨터용 시험이죠. 컴퓨터에다가 부도라고 써봅니다. 그럼 나와요. 간단하게 부도 써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변에 그럼 뭘 써요? 어떻게 됐든 이제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됐으니까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줘야겠죠. 그리고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이렇게 보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대변에 받으러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대손처리 요건에 충족되어서 대손처리하기로 하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16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차변에 어떻게 해요? 대손충당금 일단 160만원 써요. 모자라는 건 얼마야? 140만원이 모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모자라는 거 대손상각 B 140만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외상매출금은 전부 다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70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잔액이 얼마래? 70만원이 남아있대요. 잔액이 70만원인데 외상매출금이 70만원이에요. 이런 대손상각비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대손충당금으로 전부 다 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7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7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100만원 남아있다.
그래도 대손 충당금 70만원만 쓰면 돼요. 내가 충전된 게 100만원이라고 100만원을 다 쓸 필요는 없죠. 그쵸? 이게 바꿔 말하면 뭐야? 내가 카드에다가 만원을 충전해놨어요. 버스 카드에다가. 근데 버스비로 1000원 밖에 안 남았는데 9,000원 남았다고 기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이건 금수저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남겨두고 다음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회계 2급의 계정 과목, 기초 계정 과목은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이러면 일반 분계에 나오는 전체 계정 과목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돌려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문제가 잘 된다 라고 하시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생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